오늘 세컨드 라이프 산사에서 옷을 팔아보자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클로 버추얼 패션의 이용준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마지막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일찍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른 채로 남아서 발표를 들어주시는 참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발표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가상 의상이라는 것을 세컨드 라이프 산사라는 게임에 적용시켰던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얘기는 최대한 빼고 가볍게 공유할 수 있는 얘기들을 넣었으니까요. 예, 가족 같은 분위기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이제 카이스트 전산학 박사를 졸업을 했고요. 클로 버추얼 패션이라는 회사에서 재직 중이며 현재는 마블러스 디자이너라는 제품의 개발 이사로 있습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이제 가상 의상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는 프로그래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제가 오늘 발표를 드릴 내용인데요. 대부분의 프로게이머가 아니죠. 프로그래머들은 이제 꿈을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라는 현실로 가져오는 어떤 그런 직업이라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꿈을 현실로 만드는 어떤 그러한 과정과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일어났던 어떤 문제점들,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을 해봤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이전에 앞서서 가상의상이 도대체 뭐고, 세컨드 라이프 산사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가상의상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상의상에 대해서 이제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간단하게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게 아마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단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두 장의 이미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진짜 의상과 가짜 의상을 구별할 수 있으신가요? 어떤 게 과연 가짜 의상일까요? 네, 가짜 의상은 왼쪽 거였습니다. 그래서 왼쪽 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든 의상이고요. 오른쪽 게 진짜 실제 의상인데요. 이 정도로 조금 어떤가요? 되게 쉽게 구별을 할 수 있었나요? 생각보다는 그래도 헷갈리죠. 근데 가상의상이라는 게 비단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도 지금도 충분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상을 애니메이션을 만든 거예요. 이제 이것이 저희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최대한 자연스러운 의상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벌써부터 가상의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실제로 이 가상의상이 어디서 사용이 되고 있을까요? 저희 회사에서는 두 가지의 프로덕트를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저희 회사와 이름이 같은 클로라는 제품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블러스 디자이너, 게임과 영화 산업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요. 혹시 마블러스 디자이너라는 제품 혹시 아시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알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특히 저희 회사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 클로와 마블러스 디자이너라는 두 가지의 제품이 있는데요. 클로라는 제품은 패션 업계를 저희가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패션 업계에서도 현재 가상의상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냐면 실제로 어떤 의상을 만들어서 핏을 보는 대신에 가상의 아바타와 가상의 의상을 통해서 핏을 보고 어떤 제품을 실제로 만들기 이전에 어느 부분이 문제다라고 빠르게 알아내는 그런 캐치하는 어떤 그런 곳에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마블러스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게임과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게임과 영화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캐릭터들에게 옷을 입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옷을 만드는 게 아마 모델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 툴이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디서 사용하는지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저희 제품을 쓰는 회사들은 어디서 많이 다들 보시던데만 뽑아왔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이제 회사가 마텔이라는 회사예요. 혹시 마텔이라는 회사 아시나요? 마텔이라는 회사는 바비 인형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바비 인형의 옷조차도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재 지금 개발 중이고요. 계속 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고 있어요. 가상에서, 신시제에서도. 그리고 게임과 영화 쪽에서는 많이 보이던 이름.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빛나는 이름이 여기 있죠. 오늘 초대를 해주신 넥슨에서도 저희 프로그램을 쓰고 있으시고 실제로 교육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가상의상은 이제 생각보다 널리 쓰이는 건 알았고 그냥 의상과 굉장히 비슷한 건 알았는데 그 이제 과연 세컨드 라이프 산사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세컨드 라이프 산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세컨드 라이프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세컨드 라이프를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굉장히 질문이 많죠. 세컨드 라이프가 옛날에 잠깐이 아니죠. 넥슨에서 했던 마비노기 게임이 약간 부제 같은 거였죠. 세컨드 라이프. 근데 실제로 이런 이름의 게임이 있었습니다. 2003년에 발표된 가상현실 게임이에요. 근데 게임이라기보다는 가상현실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세컨드 라이프예요. 두 번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사냥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취직을 할 수가 있고요. 요새 현실에서도 굉장히 힘든데
그리고 이런 식의 여행을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돈을 주고 쇼핑도 가능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게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 가상 세계에서의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제 타겟으로 잡았던 어떤 그런 가상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요. 왜 그랬냐면 2003년이면은 지금부터 약 15년 전이죠. 그러니까 약 15년 전에 이런 가상 현실이 최초였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아무 제약 없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컨드 라이프가. 지금의 SNS가 있기 전이었으니까요. 한마디로 이제 어떤 세계와 세계를 어떤 그 경계 없이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소였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행동 자체도 어떤 특별한 게임이라기보다는 현실과 굉장히 비슷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몰입감도 굉장했었죠. 그래서 이 게임을 만든, 정확히는 이 게임을 만든 회사를 만든 린든랩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필립 로즈데일이라는 사람이 2006년, 7년, 2년 동안 이제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 100대 그 영향력 있는 인물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숫자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얼마죠? 약 32억쯤 되죠? 이 32억이 세컨드 라이프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10년간 세컨드 라이프에서 쇼핑을 했던 모든 가상 제품의 가격입니다. 가상 제품이라는 건 캐릭터가 입고 있는 옷도 있을 수 있고요. 헤어스타일도 있을 수 있고 액세서리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32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3조 2천억의 규모가 팔렸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생각보다 시장이 굉장히 큼을 알 수 있는 거죠. 10년 동안 팔린 게 이 정도 규모면. 그리고 그 항목들을 자세히 쫙 살펴보면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의류입니다. 당연하지만 역시 게임도 현실과 비슷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게임에서의 패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의류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근데 조금 궁금한 점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가상제품의 규모를 이런 식의 현금으로 확실히 달러로 계산이 가능한 걸까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답은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에서는 린든 달러라는 가상의 화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모든 가상 제품을 거래를 합니다. 근데 이 린든 달러라는 건 실제 달러와 호환이 가능해요. 이게 매일매일 바뀝니다. 그래서 인덱스, 주가의 어떤 그런 것들이 흉내는 린덱스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매일 린든 달러의 가치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가상화폐나 이런 그런 것이 뜨기 전에 이런 세컨드 라이프 코인의 어떤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실제 가지고 있는 그 돈이라는 것이 이 가상세계 돈과 연결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의 쇼핑이나 이런 거에 더욱더 몰입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거의 어떻게 보면은 현실의 것을 게임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럼 이제 세컨드 라이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컨드 라이프 산사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짐작이 가실 거예요. 이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의 후속작입니다. 산사는 코드명이고요. 그래서 당연하지만 후속작이라는 것은 전작의 강점을 강화시키는 걸 굉장히 좋아하겠죠. 전작의 강점을 살짝 살펴봤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몰입감이 증가. 몰입감이 굉장히 높았다. 게임에 비해서. 두 번째는 이런 쇼핑, 특히나 이런 거래, 유저와의 거래를 활성화시키자. 이 두 가지겠죠. 그래서 몰입감 증가를 위해서 린든랩에서 이제 강조를 한 게 VR입니다. VR을 통해서 실제 거기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자. 근데 쇼핑 활성화는 시키고 싶은데 잘 모르겠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그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꿈은 간단했어요. 그냥 유저 간의 거래가 더욱더 활발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사고 팔고 그리고 더욱더 많이 거기에 대해서 돈을 벌고. 왜냐하면 거래가 되는 것이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이득으로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그 중에서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 의상이었죠. 그래서 특히 옷을 잘 팔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들의 꿈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꿈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의 발표는 그들이 가진 꿈을 저희가 가진 현실과 만났을 때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곳으로 계속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옷에 대해서 그들이 꿈을 생각을 했을 때 쭉 리스트업을 해본 거죠. 어떤 게 되어야겠다. 옷을 쉽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옷이라는 건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듯이 굉장히 만들기 힘든 것이거든요. 근데 아까 유저 간의 거래가 활발하려면 누구든지 쉽게 만들어야 되고 누구든지 쉽게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옷을 쉽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옷만의 포맷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옷이라는 게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옷. 그래서 이 옷은 어떻게 쓸 수 있도록 다른 곳에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옷이 게임에서 움직였으면 좋겠죠. 여러분이 게임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의상의 경우에는 다 굳어있죠. 다 이제 지점토처럼. 근데 사실은 옷은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사실감을 많이 주잖아요. 특히 실시간 시뮬레이션에선. 그렇기 때문에 옷이 또 게임에서 움직였으면 좋겠고.
또 생각해보면 또 다른 옷들과도 호환되면 굉장히 좋겠죠. 옷이라는 게 여기 세컨드 라이프 산사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들어진 의상이 다른 곳에서도 호환될 수 있으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꿈들을 가지게 됐는데, 이제 그들이 본 것은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것이죠. 옷을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고 사실적이고 굉장히 쉽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들이 이제 결국은 저희와 함께 일을 진행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린든랩이 꾸는 꿈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 만났는데요. 그게 이제 2014년 5월에 저희가 같이 일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목적지가 세워지고 이때부터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을 하다가 처음에 이제 조율을 하기 위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됩니다. 약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요. 네, 저희가 샌프란시스코로 날아갑니다. 이게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유명한 물범인데, 예, 거기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근데 이제 당연하지만 꿈과 현실을 조율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도 가능한 것을 전부 다 얘기를 했고, 그들도 원하는 것 중에 굉장히 핵심적인 것을 요구를 해서 결국은 이제 게임 엔진과 호환이 되냐, 이 한 문장으로 모든 의견이 마무리가 됐어요. 다른 것들도 다 필요했는데, 예를 들어서 실시간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뭐 이 의상이 어떻게 되냐,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보다 가장 핵심인 부분, 후에 혹시라도 이제 불가능하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게임 엔진과 호환되냐는 질문을 받았고, 이 문장 하나로 저희의 브레인스토밍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은 이제 기존에 있던 어떤 의상들을 게임 엔진과 한번 호환시켜 보는 것이었죠. 그래서 약 한 2달 정도의 시간 동안 게임 엔진과 호환을 해서 이게 처음으로 나온 프로토타입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막 의상이 찢어지고 막 이렇게 막 다리에 붙어 있는 게 막 이상해지고 이랬죠. 근데 그 친구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어요. 아, 이거 당장 쓸 수 있다. 굉장히 마음에 든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그러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간단했습니다. 현실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 그들이 꾸는 꿈의 핵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은 꿈이라는 것이 비행기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실이라는 것은 이런 종이 같은 걸로 주어질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종이를 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당연하지만 종이 비행기죠. 종이 비행기는 비행기이면서 종이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근데 또 어떻게든 노력을 하면은 이런 식의 어떤 종이로 만들었지만 굉장히 멋있는 비행기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궁금한 것은 과연 꿈의 핵심이 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것이죠. 왼쪽 거는 이제 꿈과 같은 화려함은 없지만 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 거는 날 수가 없죠. 던져버리면은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 일도 모르죠. 근데 나는 것이 만약에 핵심이라면 오히려 왼쪽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핵심을 잡기 위해서 생각을 했던 게 게임 엔진과의 호환이었고, 굉장히 긴 얘기를 거쳤지만 그것으로 이제 검증을 하기로 진행을 했고, 실제로 검증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계약을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당연하지만 그 전에 이제 몇몇 위기들이 닥치게 됩니다. 가장 처음에 이제 부닥쳤던 위기는 린든랩 측이 개발이 늦어졌었어요. 아무래도 역시 개발사다 보니까 그 본인들이 생각했던 스케줄과는 약간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계약이 약간 늦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계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두 번째는 저희 회사가 망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 자체가 지금 현재도 서비스가 되고 있거든요. 15년이나 됐는데 저희 회사가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없어지면 본인들의 어떤 그런 게임에 좀 이렇게 피해를 가지 않게 하니까 막 이런 데 식의 걱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업을 담당하던 친구가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CEO가 혈서를 써서 주겠다, 이런 식의 다짐을 아예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먹혔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나갔는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떤 이제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이거 진짜 할 수 있는 거냐? 라는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린든랩이 실제로 지금 게임 엔진을 쓰고 있는데, 그 게임 엔진을 하복이라는 게임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복 엔진에서 엔지니어와 얘기를 했는데, 이거 호환 잘 안 될 텐데? 게임이랑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거 만들기 힘들 텐데? 라는 식의 피드백을 받았나 봐요. 저희에게 공유를 해줬고, 야, 이거 못할 것 같다는데 어떡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약 3개월 뒤에 날아갔습니다. 여기가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물범이고요. 정확히 2년 뒤에 다시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찍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 아까도 방금 보셨겠지만 게임 엔진과 정말 호환되냐, 이것이 이번에는 핵심이었어요. 결국.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까 멈춰있는 건 봤는데
게임 안에서 본인들의 이제 민들랩에서는 나중에는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는 리얼타임에서 움직이는 어떤 의상 시뮬레이션 하고 싶은데 그때 과연 그 게임 엔진과 정말 호환이 되냐라는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재검증을 통해서 이렇게 게임과 실제로 호환되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의상을 자동화해가지고 게임 엔진에서 실제로 이렇게 잘 이제 그 제약 조건을 먹여서 시뮬레이션 되는 걸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죠. 네, 뭐 기다릴 수 없다고는 아직까지도 기다리는 중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타이밍에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검증을 여러 번 했더니 이제 개발은 사실 굉장히 일사천리였어요. 지금 이 화면이 이제 처음으로 저희 의상이 게임에 들어간 건데 막 크기도 들쭉날쭉하고 막 방향도 이상하고 막 이랬던 건데 실제로 게임 안에서 처음으로 의상 시뮬레이션이 이제 된 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죄송합니다. 네, 이게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인게임에서 캐릭터가 옷을 입고 움직이던 장면이었어요. 사실 여기서 움직이진 않는데요. 저희가 이제 실시간 시뮬레이션은 좀 나중에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옷이 터지기도 하는 이제 슬픔도 가끔은 있었죠. 그래가지고 막 날아가고 이랬었는데. 근데 결국은 제가 느낀 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희가 검증을 2번이나 했잖아요. 제가 날아가서 2번이나 날아가고 막 이랬었는데 실제로 굉장히 꼼꼼하게 했더니 실제 개발에 걸리는 시간은 굉장히 적었어요. 어느 부분을 할 수 있고 없고 확실했고 그리고 서로 의견을 충분히 교환을 했기 때문에 느낀 거는 확실히 충분한 검증을 해야 저희가 고생을 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의견 교환은 무조건 결과물로 진행했는데요. 당연하지만 이 친구들은 미국인이고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저는 영어를 굉장히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문점이 있거나 의견을 교환할 때 영어로 들어가게 되면 그 친구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제가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컨디션 좋고 막 퇴근하고 막 휴가 전날이면 굉장히 말이 빨라지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고 막.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보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짠 다음에 보내고 이게 잘못됐다 싶으면 고쳐서 다시 보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터레이션을 자주 돌아서 이제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빠르게 개발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협업을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저희가 2017년 12월 그러니까 약 3년 뒤죠. 3년 뒤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즈니스 와이어라는 이제 좀 굉장히 유명한 언론에 소개가 된 거고요. 여기 저희 마블러스와 함께 산사가 이제 발표되었다는 어떤 그런 뉴스가 실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4개월 전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꿈을 어느 정도 현실로 만들었고요. 그 후에 이제 제가 꿈꾸고 있는 더 큰 미래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실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전에 이제 그 산사에서 있던 의상이라는 거에 대한 카테고리에서 제가 뽑아온 거예요. 여기 이제 오이 같은 거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의 의상이 약 4개월 동안 400여 개의 아이템이 올라왔더라고요. 패션 쪽에. 근데 이게 이제 시작되고 나서는 이제
3개월 동안 2,600개의 아이템이 올라왔어요. 의상에 관련된 아이템들이. 그리고 그 중에 90%가 저희의 의상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것이 어떻게 보면 유저들에게 훨씬 더 옷을 쉽게 만들어줄 수 있었구나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만간 할 것인데요. 이제 게임 안에서 지퍼를 여닫는 기능이라든가 단추를 잠궜다 푸는 기능 이런 걸 통해서 유저가 조금 더 핏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저희 현재로서의 목표고요.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꾸고 있는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의상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패션과 게임 그리고 무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당연한 것이 패션은 실제고 게임과 무비는 어떻게 보면 가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클로와 마블러스 디자이너라는 프로그램으로 살짝 이제 구멍을 뚫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에서도 가상 의상이 필요해지고 있는 순간이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길게 보면 나이키에서 만든 의상이 넥슨에서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이키가 저희 걸로 만들고 그것을 마블러스 디자이너로 로드를 해서 넥슨에서 쓸 수 있고. 그럼 이제 이런 움직임은 당연하지만 여러 가지로 갈래화될 겁니다. 심지어 게임 회사에서 만든 의상을 실제로 패션에서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올 것이고요. 그럼 이제 이런 벽이 의미가 없어지고 이제 게임과 패션 그리고 영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의상 생태계를 이루게 되는 날이 조만간 머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상 생태계 핵심에 저희 프로그램과 저희 회사가 있으려고 지금 현재로서도 노력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